게임은 확장 규칙은 그렇게 항상 뭐가 없어. 근데 그럼- 없으면 어쩌네. 그럼 확정 왜 내는 거임? 근데 없으면은 이게 원툴이라 그냥 하하. 원테크. 그거 잘한 사람이 이긴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협력 모드가 아. 들어가네? 네, 그 부분은 규칙서를 읽지 않아서 잘 몰라요. 안 해도 됩니다. 속부이님, 이거, 네. 이거 감시 돌아갑니다. 뭐라고요? 손모가지 커팅용 감시 들어갑니다, 이거. 손모가지 커팅요? 녹화한다는 얘기예요.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발언의 주인이라. 아, 발언은 막혀주세요.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난 내가 막, 나중에 트리케어 올리지 않았어요? 트리캐리온 올렸나? 하다가 우리 중에- 뭐 해서 못 올렸을걸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큰 사람이 됐을 때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지. 그런 사람이 여기서 이 시간에 보드게임을? 모르지. 유비는 한량이었고 유방도 동네 양아치였는데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거는 다 옛날 시절에 기회 많을 때 되던 겁니다. 그 지금 저희도 1000년 뒤에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거기도 아, 뉴 가만두더지가 다 옛날 얘기야 이거. 꼴 빨겠구만. 천년 뒤 농담. 나 이때까지 가만두더지라고 나 기만두던지 줄 알았어. 와, 그게 기만이에요. 그게 그게 기만. 나는 그 짱님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다 기만, 이거 맞구나, 둘이. 별이 맞구나, 그 생각이. 아니 기만이 왜 저한테서 이게 나가는 근데 거죠? 각고스님 얽히면 설득력 생기지. 그 누군가의 가짜 뉴스에서 다들 지금 선동당한 거니. 아니, 가짜뉴스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게임을 같이 많이 해봤잖아. 잘못된 프레임이 첫 단추를 잘못해서 이렇게 온 거지. 저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본판 이게 설명을 하고 확장이구나. 시작할까요? 아니면 확장만 설명하고 저 시작할까요? 본판 압니다. 내가 근데 해봤는데 너무 오래전이라서 약간 불가능하네. 그럼 본판 빠르게 한번 볼게요. 저 영상 네, 할게요. 빠르게. 스피드. 사실 매우 쉽죠. 그냥 규칙 설명 시작할게요. 게임 이름은 석조 왕국의 자작들이고요. 게임의 이제 목표는 당연히 점수를 많이 버는 거고, 그래서 게임을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이 게임은 이 빅증서하고 이 왕국 증표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 잘했어요 스티커랑 잘못했어요 벌점 스티커가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종료 트리거가 작동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자기 차례 때 게임 진행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게임보드판에 상단에 있는 시퀀스를 따라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순서에 맞춰서. 그래서 첫 번째로 덱빌딩 게임이다 보니까 이 카드들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카드에 이제 이 카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카드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 카드의 비용이고, 이 카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심볼이고, 뭐 자기 차례 때 항상 내 자작 마커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이 자작 마커의 이동력도 이 비용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부에 있는 능력은 내가 카드 플레이를 할 때, 그러니까 내 보드에다 카드를 내려놓는 행위를 할 때 발동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발동하는 능력들이 적혀져 있고요. 추후에 등장하는 이제 게임에서 이제 이 기본 카드들 제외한 추가 카드들은 우상단에 보면은 이 재생 마커랑 이 십자가 마커가 플러스 마커가 있는데, 요거는 특정한 조건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 차례에 기본적으로 카드는 3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핸드가. 그래서 이 3장 중에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한 장도 없는 상태인데, 게임 도중에는 매 라운드 시작할 때 항상 3장이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가정한다면은 먼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버려집니다. 여기는 버린 덤이에요. 그리고 2장의 카드를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 첫 번째, 이 카드에 X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카드를 한 장 여기 버린 더미로 보내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기호는 내 소패에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여기 등록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한 뒤에 어떤 단계를 체크를 하는데, 이 해골 마커 체크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해골 마커가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다음 시퀀스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뭐 말이 이동을 해야 돼요. 내 말은 뭐이 빙글빙글 돌림판에 어딘가에 위치를 할 건데 만약 여기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얘는 화살표를 따라서 무조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때 몇 칸을 이동하느냐는 내가 방금 내려놓은 카드의 비용만큼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거보다 적게는 갈 수 없어요. 두 칸이면은 무조건 두 칸을 가야 되는데 이때 내가 더 전진하고 싶다면은 그 돈을 추가로 지불해가지고 더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만큼 내면은 얼만큼 간다겠기 때문에 뭐 최대 한 칸만 더 가요, 두 칸만 더 가요 이런 게 아니라 10원 내면 10칸 갑니다. 그래서 요 말을 이동하는 액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이 보시면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빙글빙글 볼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를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하시면 된다. 해서 이동이 끝나고 나면은 그 내가 머무르는 칸에서 액션을 진행하게 돼요. 이 게임은 네 가지 메인 액션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아무튼 이 네 개 메인 액션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어디 서 있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액션이 달라져요. 이 게임은 크게 공간이 바깥에 있는 아우터 서클하고 안에 있는 이너 서클로 나눠지는데 내가 바깥에 있다면은 여기 파란색 이 거래 액션과 회색 건설 액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거래 액션이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서 있는 시장에 어떤 거래 규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에 맞춰서 자원을 받거나 특정 액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액션을 먼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지금 이걸 할 때 내 주머니 아이콘 두 개당 잉크통이라고 하는 자원을 준다고 하네요. 이때 이 주머니는 여기 어디서 카운트를 하냐면은 현재 내가 깔아놓은 카드들이 가지고 있는 심벌이 몇 개인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심벌이 주머니 심벌이 4개 버려진 건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4개 있기 때문에 저는 잉크통 2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이 잉크통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은 요 아이콘을 보면은 언제든지 1원을 내면은 주머니 아이콘을 하나 빌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2원을 더 지불했다면은 주머니 아이콘이 2개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잉크통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시장 액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회색 건설 액션은 이 게임은 그 돌, 금, 잉크통의 세 가지 자원과 돈만 사용합니다. 이때 건설은 내가 머무르는 칸이 여기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섹션이 중요합니다. 섹션. 이 섹션에 내가 여기 개인 보드판에 있는 건물 중에 하나를 건설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있는데 비용은 아까 이 주머니 개수처럼 망치 개수가 몇 개인가를 따집니다. 망치 카드가 예를 들어서 망치 카드가 하나 있었다면은 저는 어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망치 카드가 부족해요. 그럼 이때 내가 돌을 내면은 이 돌 하나당 망치 아이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제일 저렴한 3망치짜리 건물을 짓고 싶다면은 내가 보유한 돌 2개를 지불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망치가 더 많다면은 돌을 내지 않거나 돌을 내서 더 높은 단계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은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내 각각의 건물은 짓고 나면은 새로운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이 전체 설명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면은 여기 보면은 흰색 네모칸 어딘가에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치를 하면은 얘가 가리는 그 칸에 있는 보상을 즉시 받으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네모칸들은 서로 점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플레이어가 건물을 지어놨고 내가 건물을 새로 짓게 된다면은 이 두 플레이어는 링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보상을 모두 두 플레이어 모두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행위를 내가 혼자서 두 개의 건물을 링크를 할 때는 이거에 두 번 발동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발동합니다. 즉 이 링크 제작에 참여한 모든 플레이어들은 한 번씩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건설 액션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이제 요게 이제 뭐 아무튼 영향력 귀족 액션이라고 대충 명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건 일꾼 배치 액션인데 이 액션을 수행하려면은 저는 이너 서클 칸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칸에서 그 머무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귀족 심볼을 따지게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요 가격표에 따라서 내가 귀족 심볼이 하나라면은 요 쬐깐한 일꾼을 하나 배치할 수 있고요. 귀족 심볼이 셋, 다섯, 여덟이 된다면은 최대 4명의 일꾼을 배치할 수 있는데 이때 내가 금을 추가로 지불한다면은 그 금 하나당 그 귀족 심볼을 하나씩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3개를 배치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일꾼을 배치하는 거는 이 성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이 성은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치할 때는 모든 일꾼을 무조건 내가 서 있는 곳이랑 맞닿은 1층에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내 일꾼이 3개 이상이라면은 연쇄적으로 그 폭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아무튼 폭발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 경우에는 1층에서 왼쪽으로 한 명, 오른쪽으로 한 명, 그 후에 하나 남은 애는 2층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내 일꾼이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이렇게 신분이 상승하면은 즉시 그려져 있는 칸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일꾼을 여기 2개를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쇄작용을 일으킨다고 치면은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그래서 2층으로 한 명이 신분 상승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2층에서도 3개가 되면은 연쇄폭발이 일어나요. 근데 1층이랑 다르게 2층은 한 명이 그냥 올라가고 얘네는 옆으로 퍼지지 않아요. 아무튼 꼭대기에 도착했다면은 여기 적혀 있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꼭대기에서 가장 많은 그 일꾼을 배치했다면은 요 영향력 카드를 한 장 받게 되고요. 끝날 때 5점, 그리고 이 재활용 마크는 패시브라는 뜻이고 이제 어떠한 패시브 기능을 받을 수 있다. 요 카드는 가장 많은 일꾼을 배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일꾼을 배치한다면 언제든지 카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일꾼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연쇄 폭발이 끝나고 나서 내 거든 남의 거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한 공간에 일꾼이 3마리 이상이라면은 이때는 추방이라는 액션이 발동됩니다. 이 추방 액션은 이 상황에는 일꾼이 4명이기 때문에 이게 3명보다 적은 숫자가 될 때까지 추방이 진행이 돼요. 근데 대체로 남의 일꾼을 추방을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남의 일꾼을 이렇게 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한 일꾼은 주인에게 돌아가고 돌아갔을 때 이 표에 보이시는 대로 1층에서 추방당한다면은 2원의 보상, 2층에서 추방당한다면은 요 선행이라는 액션이 있는데 요 하나랑 요 네모는 3가지 자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받을 수 있다를 뜻해요. 3층에 있는 일꾼은 몇 마리가 있건 쫓겨나지 않습니다. 해서 궁금한 게 네, 궁금한 거였어요. 한 마리가 있었을 때 네. 세 마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하나가 가고 얘는 신분 상승을 하고 다시 한 마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마리만 액션 하는 거. 네, 3마리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2마리가 세팅된 상태에서 4마리를 넣었다면은 연쇄작용이 한 번, 연쇄작용이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할 수 있겠죠. 음. 그리고 보상은 신분 상승을 할 때마다 받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여기 보이시는 거는 얘가 층에서 이동을 하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경우는 신분 상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실 수 없어요.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이제 일꾼 배치 액션이고 네, 마지막 남은 액션은 필사 액션이라는 거예요. 필사는 그 이제 세컨 액션이라고 이 알록달록한 띠로 표현된 책을 모으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하려면은 제가 어딘가를 돌다가 멈추면은 그 공간에 있는 필사본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때는 십자가 개수를 따집니다. 십자가 개수는 그 앞에 액션들과 규칙이 마찬가지로 내가 그 아이콘이 있다면은 이제 요 아이콘 개수를 채워야 되는데 네, 잉크병 하나로 이 십자가 아이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가져오면은 번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 즉시 받을 수 있고 번개 그림이 아니라면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4가지 액션을 하고 하면 되는데 이때 이 앞에 있는 이 재생 마커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돌다가 어느 마을에 멈추면은 언제나 한 명의 이 카드들을 마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주민 카드와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제가 이 카드에 적힌 비용을 지불한다면은 이 카드를 알바 고용을 할 수 있어요. 얘의 힘을 잠시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3원을 지불하면은 이번 차례 동안 저는 이 귀족 심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제가 한 액션이 이 임시 고용 액션은 삼각형으로 표현돼가지고 삼각형 액션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능력을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내 손패 또는 덱 메뉴에 있는 카드를 버린 더미로 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얘는 게임에서 영구히 제거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빌리기 액션을 통해서 내 액션 심볼 수를 늘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일반적으로 액션 단계가 끝나면은 이거 이제 플러스 카드 고용 단계가고요. 카드 고용은 마찬가지로 내가 그 어느 구역에서 있을 때 만난 이 카드에 비용을 지불하면은 얘를 가져와서 내 버린 더미에 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마크가 있다면은 밑에 있는 능력을 발동할 수 있어요. 구매 액션이 끝났다면은 그 다음은 선악 충돌 단계예요.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어디선가에서 요 디스크가 화살표로 움직이는 아이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때 까만 아이콘을 얻게 되면은 까만색이 한 칸 전진하고 하얀색을 얻는다면 하얀색이 한 칸 전진하는데 요 단계 때 얘네가 어느 구역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면은 이때 선악 충돌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 충돌이 발생한 플레이어는 이 상단에 있는 보상을 받고요.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은 내 보드 기준으로 하단에 있는 액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해골 아이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해골 아이콘에 따라서 이거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해골 아이콘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해골 아이콘은 그 이제 주머니, 십자가, 귀족, 망치 이 네 가지 아이콘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조커 아이콘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어떤 플레이어가 내가 여기 세 가지 카드 중에 해골 마커가 없다면은 선행을 한 칸 전진하세요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쪽은 내가 해골 마커가 내 플레이보드에 한 장이라도 있다면 악행 마커를 전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은 매 라운드 시작할 때 카드를 슬라이딩하고 나서 내가 해골을 내려놨건 아니면은 이미 있던 해골이 슬라이딩 됐건 내 보드에 있는 해골 개수만큼 악행이 전진하라는 뜻이에요. 아, 개수만큼이요? 네, 개수만큼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네. 포 이치 크리미널 아이콘이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있네. 드렸고 이 선악 충돌이 끝나면은 흰색과 검은색은 초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내 손패를 내 핸드 제한만큼이 될 때까지 뽑아라 하는데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핸드 제한은 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아이콘이나 어떤 기능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건물은 각 건물들을 해금했을 때 추가적인 능력이 개선되는데 그 각 능력은 이 밑에 붙어 있는 이 액션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 칸은 내가 기술을 이동시킬 때 내 자산을 이동할 때 돈을 내지 않고 한 칸을 더 갈 수 있게 해줘요. 물론 한 칸에 한해서만. 두 번째는 요건데 요거는 내가 어떤 그 카드를 임시 고용할 때 이 카드의 비용을 무시하고 무조건 1원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세 번째, 내가 주머니 액션을 할 때 언제나 주머니가 2개가 더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박. 여기 이 나머지 3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박. 그 다음에 여기 요 X 마커는 어떤 카드들이 이제 여기 하단부에 X가 적힌 카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은 얘가 이게 내 차례 시작하면서 슬라이딩 돼서 버려질 때 이 X 아이콘이 작동을 해요. 하단부 능력이. 근데 이거는 내가 카드를 구매할 때 그 만약에 이 능력이 해금된 상태에서 이렇게 X 마크가 있는 카드를 구매했다면은 구매하자마자 버린 더미로 가는데 이때도 X 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고요. 호호. 세 번째는 요 다음 거는 누군가가 나를 포함한 누군가가 선악 충돌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해골이었다면은 이 선행을 한 칸 더 보낼 수 있는 능력이고요. 마지막 요거는 내 핸드 제한이 3장에서 플러스 1 해서 4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건설의 능력이고 건설 액션을 통해서 점수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점, 9점, 15점.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이 3개의 건물을 몇 개 지었는가. 요 거래소 건물을 3개를 모두 지으면 15점이고요. 다음 이 길드홀 7망치짜리 건물을 3개 지으면 21점, 하나 지으면 6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작업장 건물을 3개 지으면 9점, 하나 지으면 2점이에요. 이때 이 각 건물이 이제 요거 하나, 요거 2개라고 점수가 부합되진 않고 그냥 적혀 있는 점수를 합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설명이 달라요. 어떤 거요? 이거 고용했을 때 버림 효과를 쓰는 게 아니라 드로우 파일이나 핸드에서 버리라는 건데 한 장은. 아, 음. 그렇습니다. 요게 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요거를 한번 할 수 있대요. 이 능력이 아니라. 네. 잘못 알고 있었네. 다음에 요거를 한번 할 수 있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아이콘이 한번 발동한다. 핸드나 덱에서 덱 매니의 카드를 강제로 버린 더미로 보낼 수 있는 액션을 한 번 더 해라. 버리면서 이 밑에 보상을 받는다 그 말이. 네, 그거는 아니고 요거. 버리면서 보상을 받는 건 그 플레이 영역에 있다가 빠질 때만 받는 거고, 네, 내가 플레이하기 전에는 받을 수 그냥 있어. 그냥 버리는 거야? 네, 네, 그냥 X는 버리는 카드 사이클을 돌린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냥 불필요한 카드들을 핸드에서 제거한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점수 규칙 추가로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 성의 점수는 아까 이 카드 점수 제외하고는 1층에 게임이 끝났을 때 1층에 남아있는 일꾼은 1점, 2층에 남아있는 일꾼은 2점, 꼭대기 3층에 남아있는 일꾼은 3점이고요. 이 필사본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컬러가 있어요.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 줄을 모으면은 16점. 이때 이제 내가 두 번째 세트를 모았어요. 또는 이렇게 돼 있었던 가정을 할게요. 이 경우는 이게 알록달록을 몇 세트 모았냐를 따지는데 이제 내가 알록달록이 3개까지 됐다면은 얘는 9점, 얘도 9점 해서 18점을 얻게 되고요. 만약 이게 하나가 더 있었다면 9점이 아니라 16점을 얻어서 이 경우에는 25점이 되겠다. 만약에 내가 이게 이렇게 있었다. 같은 컬러가 많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는 한 줄이 알록달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점, 얘도 1점입니다. 세트 점수로 계속 받는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필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컬러의 띠를 3개 이상 모았다. 3개를 모으면은 그 즉시 여기 적혀 있는 보상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 각각 컬러에 매칭되는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패시브 능력은 이제 게임 도중 계속 지속이 되고 이 각각의 효과는 이 길드 건물의 효과하고 동일합니다. 가운데 있던 이거랑 두 가지 규칙이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수가 이동을 할 때 내가 다른 플레이어가 서 있는 기수, 다른 플레이어의 기수가 있는 곳에 스탑을 하게 된다면은 그 플레이어는 이 정렬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렬 행동은 지금 상대편은 자기 보드에서 이 카드의 순서를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내가 상대방이 있는 곳에 멈추면 상대방이 받는 혜택이고요. 이 밑에 요 아이콘은 내 버린 더미를 즉시 여기 덱에다가 이제 다시 섞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때 이때 네, 해골이 있다면은 이게 한 칸 가고요. 해골이 없다면은 하얀 게 한 칸 가는 그런 조금 젠룰이 있어요. 해서 전체적인 규칙은 이렇게 작동하고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 이 요거 이 둘 중에 한 증서가 모두 바닥을 드러내면은 그러면 끝이 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쪽 증서가 떨어져서 끝나게 되면은 그 게임 도중에 이 증서를 뒤집을 수 있는 행동이 있는데 요거는 이 빨간색 증서를 뒤집은 개수가 제일 많은 사람은 12점, 그 다음 사람은 8점, 그 다음 사람은 4점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 빨간 증서가 모두 떨어져서 종료 트리거가 작동한다면은 검은색 빛 증서를 뒤집은 거당 점수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이 두 가지 모두 떨어졌다면은 이 두 평가를 모두 진행하게 돼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공판 규칙이고 못 끝난다는 거예요? 네? 떨어지면 한 바퀴를 돌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즉시 바로 끝나요? 어떤 더미가 떨어지면 종료 트리거가 작동하고 그 턴까지만 모두 진행을 하고 선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한 턴씩 더 할 수 있습니다. 공판 규칙 끝. 자세한 거는 아이콘은 규칙서를 참조하세요. 와, 근데 너무 오랜만에 했네. 이거. 기억이 거의 안 나네. 일단 해봅시다. 확장 확장을- 규칙 설명드릴게요. 획쟁. 어제 한번 연습을 해서 설명이 좀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획쟁이 확장이 두 네 개나 개나 있네. 프로모. 확장 2개죠. 네, 키퍼 오브 키하고 게이트 오브 골. 얘네는 키키 이 확장 고글. 이름 네이밍 센스가 기가 막혀. KKGG네 KKGG. 네, 그 전작들은 뭐 A 오브 A, 하면 F 오브 F 뭐 이런 거였는데 다. 아무튼 이제 첫 번째 이게 키퍼 오브 키 규칙이고 첫 번째로 이 기본 카드 덱에 조금의 변화가 생겨요. 이 키퍼 오브 키 확장 카드들은 이렇게 열쇠 마커가 있고요. 이 카드들 중에서 이 랜더라는 카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또는 게임 도중에 얻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자물쇠 기능을 이 새로 추가가 되는데 이 자물쇠 기능이 발동되면은 공개되어 있는 4개의 체스트, 이 보물 상자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가져오는데 비용은 따로 없고요. 가져오게 되면은 카드 놓는 곳 밑에다가 배치할 수 있어요. 세 군데 중에 어느 곳에 배치해도 상관없고요. 이미 배치한 곳을 있던 거를 폐기하고 새로 배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 체스트의 능력은 뭐냐? 첫 번째, 이거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2점, 여기 3개를 못 채웠다면 9점이고요. 체스트를 놓으면은 이렇게 카드를 플레이할 때 이제 내가 시작할 때 이 카드를 내려놓으면은 얘랑 만나는 그 순간 그 차례 동안 내가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2개로 취급한다 한 번만. 그러니까 얘가 십자가를 하나 더 준다라는 식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여기 있었다면은 이게 내가 슬라이딩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돼서도 만나도 발동이. 첫 번째 칸은 내가 내려놓을 때, 두세 번째 칸은 슬라이딩이 될 때. 근데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 재배열 규칙을 통해서는 이 상자가 발동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상자 규칙이고요. 다음은 이제 초기 카드에 보시면은 요 왕의 증표라는 카드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이 왕의 증표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필사본 관련 규칙인데 필사본을 처음에 어떤 색깔 필사본을 하나를 무조건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 필사본의 직발 보상이 요 노란색이 요 왕의 증표 카드를 의미하는데 요 카드 한 장을 비용 없이 가져온다라는 뜻이어서 요거를 처음에 덱에 넣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각 라인을 보시면은 파란색, 노란색, 회색 칸이 다 있는데 이 각 칸에 하나 이상의 필사본을 배치하면은 위에 쓸 수 있는 이제 프리 액션이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카드를 그 마을 주민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고용 대신에 왕의 증표를 고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대신에군요, 대신에. 네, 대신에 이때 내가 비용 없이 마을 주민을 고용해였다면은 왕의 증표도 비용 없이 구매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왕의 증표 가격은 언제나 3원입니다. 다음은 여기 이 라인에 내가 최소 파란색 띠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은 돈을 내야 할 때 자원을 돈으로 대신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2원을 내면 언제든지 카드 한 장 뽑아볼 수 있어요. 이건 핸드 제한이랑 무관하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무 자원 3개를 내면은 내 카드 배열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왕의 증표로 설명을 드리면은 왕의 증표는 구매할 때 손패 또는 덱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카드 한 장을 구매했기 때문에 덱 중에 하나는 버리고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카드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카드가 슬라이딩 돼가지고 이제 버린 더미로 갈 때 요 마커는 이 카드를 즉시 폐기하라는 뜻이에요. 이 게임에서 본관 규칙에서 추가로 설명을 안 한 부분인데 언제나 폐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적혀 있는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폐기하면은 여기다가 돌려보내고 보라색 카드군이 추가가 됐어요. 얘네는 추방자라는 카드들인데 얘네는 여기 있는 카드들이고요. 이 카드 중에 하나를 무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카드들은 어떠한 게임 도중의 기능은 거의 없는데 이 깃발 마커가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서 내 조건에 따라서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제 게임이 끝난다면은 저는 이 노란색 아이콘이 1점을 뜻하기 때문에 3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아무튼 이거를 가져와서 내 버린 더미에 넣습니다. 요게 왕의 증서가 내려갈 때 작동하는 규칙이고요. 또는 왕의 증서가 내 손패에 있을 때 또는 여기 덱 메뉴에서 카드가 폐기가 됐어요. 아무튼 얘가 폐기가 됐어. 그러면은 위의 효과가 발동합니다. 카드가 이 왕의 증서가 폐기가 된다면은 되어 있는 3장의 카드 중에서 한 카드를 재생 마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재생 마커에 적혀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재생 마커에는 자원을 얻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액션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얘를 사용한다면은 다른 화살표 액션과 마찬가지로 게임에서 영구히 제거됩니다. 이게 왕의 증서 관련 능력이에요. 왕의 오케이. 증서는 3원이고 주머니 아이콘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키퍼 오브 키 엄청나네. 규칙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새로운 카드군이 추가가 돼요. 저희가 게임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이 히어로 카드라는 걸 한 장씩 받고 시작하는데 요거를 원래 게임할 때 딱 한 장 받는데 게임 도중에 이걸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디자인을 했어요. 요 카드를 보시면은 카드의 초록색 카드가 어떤 카드를 의미하는데 이때 저거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는 여기에 따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히어로 카드를 의미하고 이 경우에 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용은 적혀 있는 비용을 내시면 되고 구매하게 된다면은 이때 손마커가 있는 카드 아이콘을 통해서 했다면 얘를 손으로 가져오고요. 그게 아니라면 원래대로 버린 더미로 가셔야 합니다. 이 히어로라는 뜻이고 네. 여기까지가 키퍼 오브 키 확장의 규칙이에요. 네. 오케이.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게이트 오브 골드라는 확장이고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좀 짜잘짜잘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요 3가지 공공 건축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거는 선착순으로 지을 수 있는 추가 건물이고요. 건물을 짓는 규칙은 먼저 내가 어디 지역에 위치하고 이때 해당하는 건물하고 똑같이 생긴 건물을 하나 이상 지어놨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작은 워크샵 건물을 지어놨다면은 그리고 이 공간에 돌다가 여기에 멈춰서 이 건물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건축 액션을 택한다면은 근데 이때 네. 이거 아까도 그런데 요 강으로 항상 끊어져야 돼요. 그래요? 네, 요렇게요, 요렇게. 이 지역은 요렇게. 오 마이 갓.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축에 적혀져 있어요. 여기 손 계속 올리고 아까 여기에 손 올리고 있으면 3번 보시면
리버 앤 엣지 온 이치 볼드 디바이디스 디바이드 그렇네요. 강으로 나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때 내가 중간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칸 중에 하나래요. 네. 아무튼 내가 해당 건물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이 건물을 돌려서 내 원래 자리에 꽂고 이 건물을 대체합니다. 이때 이 비용은 여기 적혀 있고 이 건물은 이제 기존에 내가 여기 칸을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링크 보상이나 칸 보상을 두 번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을 완료했다면은 내가 기존 건물이 제공하던 패시브는 사라지게 돼 있고요. 그 카드를 받아오는데 추가적인 점수가 있고 직발 보상과 패시브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패시브 능력을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선악 충돌을 발생할 때 제가 해골 마크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해골 마커 하나는 무시하게 해주고 즉시 카드 한 장을 들어오게 해주고 이건 핸드 제한하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길드볼 제일 큰 건물은 지으면은 용역 한 마리를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게임 내내 뭐 이제 해골 마커가 항상 하나 있는 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악행도 계속 누르고 엄청난 요거는 부자가 되겠군. 이거는 이제 자물통을 하나 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히어로 카드를 가져오거나 히어로 카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폐기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빅증서하고 보증증서를 한 둘 중에 하나를 뒤집을 수 있게 해준다. 이 공공건물은 선착순입니다. 요 건물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좌측으로 오시면은 건물도 선점 요소가 좀 추가가 됐어요. 첫 번째, 이 위의 카드는 한 종류의 건물을 모두 지었을 때. 두 번째는 각각 서로 다른 건물 세 가지 타입을 모두 지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패시브 카드예요. 이거는 뺏기지 않습니다. 얘네도 안 뺏겼던가요? 네, 얘네도 안 뺏기고 유일하게 뺏기는 거는 요 꼭대기 보상만 뺏깁니다. 조건이 좋습니다. 얘는 제일 많은 사람이 가질 것이에요. 넘어갈게요. 이제는 맨 처음에 달성한 사람이 갖고 간다 그 말이죠. 네, 가져가면은 끝. 더 이상 못 뺏어요. 와 좋겠다. 이게 지금 확장 두 개가 제가 설명이 좀 겹쳐서 설명이 돼서 조금 이제 하다가 벌써 끝나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영웅을 쓴다. 랑 이 추가 카드를 쓴다. 뭐 있었더라? 아무튼 확장 규칙은 이게 답니다. 이 아까 그 설명한 부분이랑 방금 설명한 부분을 합치면 두 개의 확장을 모두 설명한 꼴이 된다. 끝. 끝. 히어로 카드 자체는 능력이 더 좋은 거예요. 히어로가 기본 좋죠. 카드보다 밸류는 좋아요. 히어로 좋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장만 주지. 이거 봐 얼마나 좋아. 명분 기억이 너무 안 나네. 이게 세 개나 주다니. 본계는 즉시 받는 거죠. 네. 내가 카드 이거 드랍하자마자 3자원 받고 시작하는데 옛날에 본판만 할 때는 내가 안 쓰는 자원은 쓰레기였는데 이걸 여기 털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해. 개 좋아. 너무해. 그래서 이 세 가지 액션 중에 그러니까 네 개 액션 중에 거래는 그냥 약간 그 자원을 얻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고 각각 세 가지 액션이 가지고 있는 밸류가 좀 다른데 건설은 패시브 제공이 주된 기능이라 점수가 좀 짜고요. 이 필서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미친 듯이 높은 대신에 이제 새 컬렉션 완성하기가 까다롭고 그래서 요거 가운데 있는 일꾼 배치 액션이 제일 쉽고 점수 얻기가 제일 무난하게 좋다. 대신에 얘는 견제당하면은 점수가 나락간다. 라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 어렵다. 설명 끝. 끝.